네, 반갑습니다.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정코치입니다. 자, 현재 시간은 이제 6월 3일 오후 8시가 다 되어가고 있는데, 자, 빨간 날이지만 어제죠, 여러분들. 잘 나가던 이 LG전자가 이제 급제동이 한번 걸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호응에 좀 보답하는 건 제가 이렇게 영상이라도 한 번 더 올려드린 거라 생각을 해서, 그래서 휴일 반납하고 긴급하게 영상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 LG전자 이번에 이제 급락이 나오다 보니까 이대로 이 시세가 끝난 건 아닌지 불안해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자, 더 간다면 도대체 어디까지 갈지, 그리고 매수를 한다면 어느 자리에서 잡아야 하는지 이제 궁금하신 분들 정말 많으실 거라 봅니다. 결론부터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 LG전자가 이대로 시세가 끝났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오늘과 같은 개인들을 털어내기 위한 고변동성은 생기겠지만 기술적으로 아직 이 한파동이 더 남았다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고점에서 왜 이런 오늘과 같은 매도가 쏟아질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이번에 젠슨왕 일정 이후에 그럼 이 LG전자 과연 주가는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우리는 이 변곡점 자리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서 지금 이 현재의 수익을 우리가 극대화할 수 있는지 제가 오늘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오늘 영상의 시청료도 아래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현재 LG전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댓글창에 보유라고 한 번씩 남겨주세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종목에 집중하고 계신지 제가 확인을 해야 저도 그만큼 더 정성과 시간을 쏟아서 앞으로 더 디테일한 대응 시나리오 짜드릴 수 있는 거니까 지금 바로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빠르게 설명 이어가서, 자, 일단 제 영상을 오늘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건데, 제가 이 LG전자는 18만 원일 때죠. 이렇게 음봉이 떨어졌을 때 그때 이제 강력한 이 매수에 대한 제가 이야기를 해드렸고, 이 급락에 매수를 못하셨으면 이 다음 조정 기회를, 불과 5일 전 영상인데, 자, 20만 원일 때 이 조정일 때도 매수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고 제가 계속 강조를 해드렸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나서 터진 게 바로 이 연속 상한가 랠리였죠.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어제 영상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LG전자가 제가 보는 과매도 국면에 들어왔기 때문에, 자, 이때도 과매도가 나오고 나서 급변동성이 생겼는데, 과매도 구간에 들어왔기 때문에 급변동성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현재의 급락을 예고를 해드렸죠.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그러니까 LG전자가 지금은 철저하게 일정주의 성격을 띠고 움직이기 때문에, 주포들이 D-Day를 앞두고 현재 개인들을 털어내기 위한 그 흔들기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즉, 이 현재의 매도는 이제 재료 소멸성 매도세. 그래서 현재 나오는 이 매도세가 재료 소멸성 매도세긴 한데, 근데 그것 또한 세력들의 의도적인 털기 작업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장 강조했던 그 핵심 기준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슈퍼들이 물량을 완전히 넘기고 튄 게 아니라면 제가 설정을 해둔 이 맥점 분봉의 라인이 이제 깨지지 않는 한 엑시트를 하지 않고, 그리고 홀딩을 할 거라고 했죠, 홀딩. 근데 정말 참 신기하죠, 여러분들. 어제 주가가 급격하게 하락을 하다가 이 맥점 분봉 라인까지 내려오더니 귀신같이 지금 저가 매수가 유비되면서 또 이 아래 꼬리를 강력하게 만들어 줬다라는 거죠. 자, 이 흐름 자체가 뭘 뜻합니까? 주포들이 이 무거운 종목을 여전히 꽉 쥐고 핸들링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정말 이 세력들의 속내를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 시점인데, 세력들이 시장에 지금 이 어마어마한 포모를 만들어 놓은 상태예요. 그런데 그게 이 몇 번의 상한가로 시세가 끝나질 않는다는 거죠. 자, 만약에 정말 끝날 거였다고 하면 어제 이 맥점 라인에서 이 유의미한 아랫꼬리가 달리지도 않았을 뿐더러 그냥 다이렉트로 밀어냈겠죠, 여러분들. 정말 재밌는 거는 바로 이 과거 지난 1차 회담 때도 주포들은 상당히 비슷한 패턴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 이제 삼성전자가 10월 말이었죠, 여러분들. 이 구간이 되겠는데, 삼성전자가 지금처럼 급등이 나온 건 아니지만 점진적 우상향이란 걸 그리면서 상승이 나오다가 지금처럼 과열 구간에서는 급매도가 한번 떨어졌단 말이죠.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지루하게 조정세는 발생했지만, 이게 지나고 보니까 대시세로 가기 위한 마지막 조정이었다는 겁니다. 그 조정을 끝내고 나서 지금 이 본격적인 어마어마한 이 상승 랠리를 만들어내고 있으니까요. 자, 다만 이 LG전자는 뭐가 다르냐면, 이미 그 구간에서 시장 참여자들은 당시의 흐름을 학습을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엔 훨씬 더 많은 자금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그 형태가 폭등으로 나타난 것뿐이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똑같이 고점 과열권에 진입을 하니까 현재 기가 막히게 변동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즉 저는 주포들이 만드는 이 고통스러운 변동성 뒤에 3차 상승 파동이 존재를 한다고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체인슨 황이 온다는 단순한 기대감성 재료 소멸이 끝나고 나면 이제는 그가 방문해서 남기는 진짜 이 결과물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겠죠. 이런 이야기들이 다시 언론에 노출이 되면서 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한 번 더 불을 지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당장 나오는 뉴스들만 한번 보더라도 자, 지금 젠슨 황이 한국에 입국을 해서 만나는 기업들을 보면 인물들이 전부 다 어떤 섹터예요, 여러분들? 전부 뭐 반도체 그리고 소프트웨어 거기에 이제 뭐 NC소프트 뭐 데이터 센터까지 그리고 이제 로봇입니다, 로봇. 그러니까 지금 이 본인의 궁극적인 꿈인 이 피지컬 AI를 지금 전 세계에서 빠르게 구현해 줄 수 있는 뭐 제조 환경과 인프라를 갖춘 나라가 그러니까 결국은 이 대한민국밖에 없다라는 거죠. 네, NC도 오르더라고요, 여러분들. NC도. 자, 오늘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 휴장이다 보니까 제가 이제 또 일본 증시를 봤는데, 그러니까 일본도 지금 이제 AI 관련주들이 전부 다 이렇게 급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지금 이 시장의 판도가 그러니까 이대로 절대 쉽게 끝나지는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가벼운 이 로보스타가 상한가를 가고 뭐 LG CNS 같은 경우도 어마어마한 아랫꼬리를 만들고 LG전자조차도 물량을 떠넘기고 도망치는 그러니까 윗꼬리를 만들어낸 게 아니라 아랫꼬리를 만들었다는 게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란 거예요. 포인트. 자, 그래서 지금은 철저하게 고변동성 구간을 거치면서 이 다음 방향성을 잡기 위해서 숨고르기 단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이제 과연 어떤 구조로 파동이 형성이 될지 제가 이제 기술적 원리를 설명을 해드릴 건데 아직 아래에 좋아요 안 누르셨다면 아래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자, 빠르게 설명해 가서 자, 보통 주가가 이제 점진적 상승을 보이면 저 정도 차트상으로는 이제 천천히 기간 조정을 되면서 완만하게 나옵니다. 제가 이 삼성전자 이 회동 이후에 뭐 똑같이 나온 거죠. 자, 점진적 상승을 보인 종목은 조정이 나오더라도 이렇게 기간 조정이 나오면서 그러면서 이 다음 파동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번에 LG전자는 이제 역대급 거래량을 보이면서 이제 급하게 치고 올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에너지가 한 곳에 완전히 쏠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정이 나오더라도 이제 점진적이 아니라 그러니까 빠르게 급락으로 나온 거예요. 이렇게 깊고 매섭게 나오지만 바로 이 다음 방향성 역시도 굉장히 빠르게 나온다는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영상에서 미리 비교를 해드렸던 정석적인 케이스가 바로 이 LG 이노텍이죠. 자, LG 이노텍도 포물선의 상승으로 올라오다가 이제 급 브레이크가 걸립니다. 근데 브레이크가 걸렸던 종목이 어떻게 됐냐면 바로 또 이렇게 치고 나간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오버슈팅이 발생한 거죠. 자, 이때도 어떠한 흐름이 나왔냐면 제가 보는 이 맥점 분봉에 대한 이탈이 없더니 그리고 나서 이 시세를 한 번 더 쏜 겁니다. 이탈이 나오면 엑시트 신호예요. 이노텍은 지금 엑시트 신호가 나오고 있는 거죠. 자, 그럼 LG전자를 좀 비교를 해보면 자, 급등을 하고 현재 강한 눌림 나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급반등을 했죠. 그러니까 이 구간과 비슷할 수가 있다. 그럼 어떤 흐름이 나오냐면 이렇게 맥점 분봉 기준에서 쌍바닥을 만들고 돌리는 겁니다. 이렇게 쌍바닥을 만들고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LG전자 내일 장중에 하루 더 지지부진한 흐름을 뭐 만들 수는 있어요. 개미들이 좀 진을 빼놓을 수는 있는데 이 다음 날에는 주포들은 이 정고점을 다시 한번 돌파를 하는 시도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즉,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LG전자가 내일 오전에 다시 지지부진하게 밀리더라도 맥점 분봉 근처에 주가가 오게 되면 오히려 겁먹을 자리가 아니라 강력한 이 매수의 조건이 확립이 된다는 말과 같은 겁니다. 현재로는 이 시나리오 흘러갈 확률이 가장 크다고 보고 있는 거죠. 자, LG이노텍이 오버슈팅이 나오고 나서 그 위로 올라간 게 60%예요, 여러분들. 60% 오버슈팅이. 자, 그런데 여러분 진짜 이제 중요하게 보셔야 하는 거는 그 뒤에 뭐가 나왔냐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조정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엄청난 폭락이 뒤따라 들어오더라는 겁니다. 왜겠습니까? 더한 폭등은 더 잔인한 조정을 만드는 게 주식시장의 불변의 진리이기 때문이죠. 자,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냐면 세력들은 바닥권에서 이제 대량으로 매집을 끝나고 나서 자, 이런 단기 과열 구간에서는 이제 개인들에게 물량을 일정 부분 정리를 합니다. 넘겨주는 거죠. 그런데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이 거대한 물량을 바로 이 고점 한 자리에서 전부 다 정리를 못해요. 자기들이 던지면 주가 그냥 하한가로 꼬꾸라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신들의 일부 자금을 써서 지금처럼 하락을 막아주는 척 이렇게 가격 관리를 해주고 다시 랠리가 시작이 되는 것처럼 개인들을 속이면서 한 번 더 고점을 높여주는 이 슈팅 파동을 만든다라는 거죠. 왜?
자, 지금같이 이 포모에 대한 심리가 머리끝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세력들이 돈을 그냥 조금만 써도 그러니까 불만 지펴주면 알아서 이렇게 지금 달라붙는다니까요. 여러분들 추격 매수하면서 올려준다니까요. 그래서 그 슈팅 파동을 만들 때 자금이 얼마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게 발생할 때 그때 이제 다시 한번 또 개인들에게 물량을 넘겨주면서 그 이후에 발생하는 게 제가 말한 바로 이 급등 뒤의 폭락이다라는 거죠. 주가가 단기간에 너무 급하게 오르게 되면 주포들도 에너지를 한 번에 다 쏘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시세에 대한 수명도 그만큼 빠르게 끝이 나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 LG전자도 추가적 고점이 발생하더라도 그 이후에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더 큰 폭락이 기다리고 있다는 뜻인 겁니다. 왜 제가 굳이 이 다음 파동 뒤에 올 폭락까지 지금 시점에서 미리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는 그 슈팅이 이제 발생하면 자 오버 슈팅 파동인지를 모르고 더 끝없이 이제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는 투자자분들 분명 계실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이 세력들이 엑시트하는 원리를 그러니까 인지를 하고 거래를 하는 것과 그러지 않고 거래를 하는 거는 계좌의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강조를 지금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뒤에는 이제 탈출할 틈도 없이 주가가 정말 빠르고 강력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급락에 지금 당하지 마시라고 미리 시나리오를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 오버슈팅 파동이 나올 때는 우리는 이제 욕심을 조금만 내려놓고 철저하게 엑시트할 준비를 해야 한다는 거죠. 자, 시총이 무려 60조가 넘어가는 종목이 단기간에 이렇게 2배 이상 급등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그 부분을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래서 앞으로의 대응 전략 제가 딱 정리를 해드릴 건데, 자, 당장 내일 장중에 이제 제가 설정해 놓은 이 핵심 분봉 라인에서 다시 한번 확실한 지지가 나온 흐름이 된다면, 거기는 이제 바로 주포들이 다음 방향성을 만들기 직전 최적의 맥점의 자리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진바닥에 대한 자리가 확인이 되면 제가 뭐 앞에도 매수 문자를 여러 번 보내드렸지만 마지막으로 제가 한 번 더 매수 문자를 실시간으로 쏴드릴 겁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렸죠. 이 폭등 뒤엔 뭐가 기다리고 있다고요? 네, 급락입니다. 급락. 그래서 이번 타점은 뭐 우리가 과거에 잡은 그런 타점들과 다르게 길게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짧고 굳게 먹고 빠져나와야 되는 단기 전략 포지션인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매수를 받아서 들어가시는 신규 주주님들 그리고 제가 요 앞전 바닥권에서 문자를 보내드렸을 때 잡아서 그러니까 지금까지 잘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 집중하셔야 돼요. 제가 말씀드린 그 결정적인 오버 슈팅이 발생할 때 그때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엑시트를 하자고 문자를 보내드릴 겁니다. 현재 같은 변동성 구간에서 뇌동매매하지 마시고 이 신호 놓치지 않고 문자 받아보실 분들은 화면 아래 번호 보이시죠? 자, 010-6518-5019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번호를 다 저장해 뒀다가 제가 매수를 하고 과열 파동이 나와서 매도를 할 때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신호가 가게끔 설정을 해둘 겁니다. 제가 어떻게 매매를 하길래 그 고수들이 쟁쟁하던 킴증권 영웅전에서 부등까지 할 수 있었는지 그냥 여러분들이 제 포지션을 보기만 하셔도 되고 왜 맥정포치는 지금 계속적으로 매수를 이야기를 하다가 지금 여기서 한 파동이 더 나오면 왜 과열 파동이라고 하는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만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도 거래에 정말 도움이 될 거다라는 거죠. 원래 킴증권 명예전당에 들어가면 상위 랭커들의 거래 내역은 보통 하루나 이틀 뒤에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지금 실시간으로 보내드리겠다는 겁니다. 자, 도움 받아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지금 바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지금 이 이론으로 지금 채널에 좋은 종목 소개를 많이 시켜드리고 있는데 한번 보고 오자고요. 플로봇을 보시면 어때요? 안 깨지죠? 모양 어때요? 안 깨집니다. 로보티지도 안 깨지죠. 오히려 제가 지금 더 사자고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최근에 뭐 잡아드렸어요? 피롭틱스. 정말 아쉬운 거는 뭐냐면은 제가 이 엑시콘이랑 오키스 전자도 다 잡아드렸어요. 보시면은 그러니까 맥점에 닿는 애들은 제가 잡아드린다고 했잖아요. 돈이 되는 정보. 근데 다 잡아드렸는데 자 보세요. 자 지금 저희 채널 가보시면 맥점 코치 부품주라고 치면은 이렇게 된다니까요. 보통 요즘에 제가 잘 가는 뭐 에코프로나 그런 것들은 조회수 엄청 많이 나오는데 이 탑2를 찍어드렸는데 조회수가 죽어버리더라고. 근데 이런 거를 제가 문자로는 다 보내드린다는 겁니다. 뭐 한미반도체뿐만이 아니라 그때 이야기했던 게 뭐 저 영상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엑시콘 최바닥일 때, 오킨스 전자 최바닥일 때, 필옵틱스도 최바닥일 때 다 짚어드린 겁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히 이 버블에 대한 이야기를 좀 추가적으로 해드리고 앞으로 어떤 종목을 봐야 하는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금과 똑같은 시장이 이제 86년도 그리고 이 2000년도에 한번 있었습니다. 86년도는 산업혁명이었고요.
2000년도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 IT 버블이었죠. 그런데 전 지금 시장은 이 86년도와 가깝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 86년도 시장을 돌아보면 이때는 이제 전자화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종목들이 갔냐면 지금과 같은 이 기술주들이 엄청나게 가고 그 뒤에 이 인프라 쪽 건설, 철강, 뭐 조선 이런 쪽이 엄청나게 갔죠. 그리고 당연히 저금리 구간이었기 때문에 은행주도 갔고 그 뒤에는 증시도 엄청나게 상승하니까 증권도 오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가 뭐였죠? 이 3조 호황기였죠. 뭐 저금리, 저유가, 뭐 저달러. 자, 여기서 이제 딱 무릎을 치게 하는 거죠. 뭐 트럼프 때문에 저유가와 저달러, 거기에 이 저금리까지. 그리고 잘 보세요. 지금 이 26년도 시장은 뭐냐면 86년도에는 전자화 시대였다고 하면 지금 이 대-AI 시대죠. 주제는 바뀌었지만 그 흐름은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기술주들 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올해는 뭐 인프라 쪽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점진적으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조용히. 그런데 이 86년도 시장이 상승세가 이 5년을 갔습니다. 5년을. 그런데 우리나라 지수 지금 어때요? 이제 고작 1년 좀 넘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거죠. 물론 이 안에 이 조정에 대한 시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뭐 몇 개월씩 나오긴 했죠. 뭐 지루한 엄청난 횡보를 하던가. 하지만 엄청나게 장기간 동안 대세 상승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진행하는 게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죠. 최근 이제 일본이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지수가 이 5배가 뻥튀기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뭐 2,000포인트에서 이제 4,000포인트 좀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뭐 2배 정도 상승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정부가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면서 목표하는 게 뭐냐? 바로 이 6월 달에 있는 이 MSCI 이 선진국 지수 편입을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최근 나온 뉴스가 24시간 거래가 된다. 뭐 외환시장도 개방을 하고 그리고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도 지금 1단계, 2단계, 뭐 3단계 단계별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이 모든 게 왜? 바로 이 선진국 지수에 편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이제 6월 달에 발표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정부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편입이 되면 무슨 효과가 되냐? 이제 모든 이 업종들이 재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패시브 자금이란 게 들어옵니다. 수십조의 자금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선진국에 편입이 되면 이 장기 투자 성향이 강한 이 글로벌 연기금까지도 들어와서 이 지수의 하방 경직이 또 생기는 거죠. 거기에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해소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이 자금들이 들어와서 어디로 가냐? 우선적으로 이 시총 상위 종목들을 사갑니다. 뭐 삼전이나 뭐 하이닉스가 대표적이고요. 물론 이 현대차, 뭐 바이오 쪽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겠죠. 그런데 이 종목들을 보면 이미 너무 많이 올라서 올라타기가 쉽지 않죠. 자,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가는 업종을 저는 명확히 알고 있거든요. 이 다음으로 가는 종목은 바로 이 지주사입니다. 지주사. 배당을 늘리거나 이 자사주 소각을 하는 기업들인 거죠. 자, 그러니까 어제 오늘 뭐가 가요? 바로 이 지주사가 가는 겁니다. 지주사가. 보시면 하나 같은 경우도 이 파란 밴드에서 지지를 받고 엄청나게 지금 폭등세를 보여주고 있고 뭐 효성 같은 지주사들도 다 이 파란 밴드에서 이 쌍바닥까지 만들면서 지금 급등을 보여주고 있죠. SK도 마찬가지죠. SK는 고점 돌파를 하는 건데 더 상승을 해줘야 되는 차트죠. 자, 이 지주사가 가고 그 다음 뭐가 가냐? 제가 보는 이 업종이 갈 건데 자,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지금 강한 상승 뒤에 계속 기간 조정을 충분히 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 파란 밴드에서 정확하게 지금 지지를 받더라. 이런 차트들로 다음 상승 파동으로 가는 종목들 정말 많이 봤죠. 뭐 하나오션뿐만이 아니라 뭐 LS 일렉트릭도 그렇고 다 이 패턴으로 해서 고점 돌파를 한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지난번에 이 히든 종목은 뭐였냐? 이 전력주였습니다. 지금도 이 20% 수익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히든 종목 절대 놓치면 안 되겠죠? 자, 히든 종목 받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아래에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 여기로 숫자 2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지금 맥점 밴드에 정확히 지지하고 있는 이 히든 종목 제가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돈 드는 거 아니죠? 꼭 받으셔서 이번 수익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최근 부쩍이나 이 맥점 차트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원리는 심플합니다. 자, 세력들은 은밀하게 이렇게 물량을 모아가는 매집 구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제 차트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매집 구간을 누구나 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직관적으로 색깔로 표시를 해놓은 거죠. 자, 그런데 아무리 차트가 좋아도 이 실전에서 통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제가 이 맥점 차트를 들고 이 실전 투자 대회를 나갔습니다. 자, 국내에서는 가장 큰 대회죠. 그것도 상위권 수익을 꾸준히 낸 사람만 참여 가능한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 나갔습니다. 자, 1년에 한 번 열리고요. 제가 만든 차트로 전체 9등을 했습니다. 자, 맥점코치라고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고 그리고 직인도 찍혀 있고 자, 2023 키움 영웅 결정전 전체 9등. 자, 솜뭉치. 예, 솜뭉치는 제가 키우는 강아지 이름입니다. 솜이뭉치. 참 귀엽죠?
자, 혹시나 이래도 의심을 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그래서 제가 지금 바로 이 키움증권 사이트에 들어가서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2023년도 1천대회 보이시죠? 조작할 수 없는 이 실제 키움증권 서버 화면이고 이 쟁쟁한 이 고수들 사이에서 당당하게 이 맥점 차트로 구위를 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맥점 차트는 이 실전 투자에서 이미 검증을 마친 차트란 뜻입니다. 그 검증을 마친 차트로 제가 지금 이 종목과 이 지수에 대입을 해서 지금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시장 이제 상당히 어려워하시고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길래 제가 시장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이 지금 코스피의 시장 현재가 하락 추세냐?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 차례 음봉이 길게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거는 이 주추세, 이 상승 추세에 대한 이탈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큰 그림에서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86년도 시장 많이 이야기해드렸죠. 이 3조 호황기 시장을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이 2000년도 초반에 발생했었던 이 상승 국면들. 그러니까 지금 이 상승이 이 1번의 시장과 이 2번의 시장이 지금 이 짬뽕으로 나오는 시장이에요. 짬뽕. 그러니까 믹스의 시장. 그러니까 일단 대세 상승이 맞긴 해요. 대세 상승. 그래서 이 상승 주기를 보면은 어떻습니까? 5년 지금 연봉입니다. 대세 상승이 나오면 이 5년간 상승세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정말 안 나온다 하더라도 3년 발생해요. 3년. 이때 정도.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시장 1년 반 오른 겁니다. 그리고 이 1번의 상승 때와 2번의 상승 때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제일 강한 상승이에요, 지금.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봤을 때 이 파동에 대한 시작점을 뭐 여기로 2025년도로 잡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보통 이러한 강세 파동은 제일 강했던 파동은 이 상승 파동에 대한 이 30%에 대한 눌림목을 받아요. 30%. 그 지금 4,994포인트, 즉 이 5,000포인트가 지지점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봉상으로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어디냐면은 여기입니다. 여기.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이때 지켜줬던 이 가격대들. 그러니까 이 5,000포인트를 유지를 하면서 뭐 전환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살짝 깨고 뭐 신용이나 미수 물량들을 털기 위해서 뭐 살짝 깨고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정말 이 자리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자리다. 수급으로 지켰던 가격대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라인대를 매도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자리는 철저하게 우리가 이 분할 매수로 생각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매도에 대한 자리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는 어디서 매수를 해갈지만 판단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던 게 A, B, C 파동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표현을 해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이 C 파동은 저점을 깨는 이 공포를 주는 파동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말 그대로 여기서 시간만 죽이고 이렇게 전환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공포를 주는 파동이 나와도 말 그대로 그냥 여기서 전환을 해버리면, 왜 오늘도 61선에 어쨌든 종가상 안착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전환을 하면은 정말 편한 거고, 공포에 대한 파동이 한 번 더 나오더라도 거기는 오히려 이제 극매수에 대한 자리가 되는 거죠. 극매수, 매수의 극점이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판단하기 어렵다고 하면은 그냥 이 구간을 철저하게 분할 매수로 여기면 된다. 그러면 이 현재에 대한 이 조정세가 극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조정 국면이 마무리가 되고 다시 시장은 본래 자리로 회귀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지금 구간의 특징이 뭐냐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고점을 낮추면서 저점을 지키는 하나의 수렴의 형태로 빠지고 있어요. 수렴. 왜죠? 전쟁이라는 악재로,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주가를 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의도적 눌림. 이게 이제 해소가 되는 국면에서에 대한 돌파. 시세 폭발, 그러니까 상승. 저는 그래서 이 패턴을 봤을 때 그러니까 이번 전쟁이 그렇게 길게 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이때와 같은 공포가 만들어진다면 매수에 대한 마인드를 유지를 해야 된다. 제가 지금 이 시장을 한 사이클로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3차 상승, 그러니까 3고점이 발생이 되면 한 사이클이 끝난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지금 한 요 국면 정도 왔다는 거죠. 지금은 많이 오른 자리에서에 대한 조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변동성은 크지만 한 이 정도 국면에 와 있다. 이 다음 파동이 존재한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린 겁니다. 다음 파동이 더 나와줘야 돼요, 지금은. 그럴 때 이제 다시 뭐 반도체, 뭐 로봇, 뭐 2차 전지, 특히 최근에 강했던 이런 에너지나 바이오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이런 기존 주도 섹터들, 그러니까 시총 상위 섹터들이 다시 이 순환매를 만들면서 시장을 이끌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장이 이제 갈피를 잡기 힘들고 이 대응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저 맥종코치와 함께 하신다면은 지금 이러한 이 큰 그림 안에서 이미 짜인 이 시나리오대로 움직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 혼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이 시장을 좀 잘 극복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저와 끝까지 함께 가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이렇게 맥점이라고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됩니다.